복근은 남녀 모두에게 있어 철저한 자기관리를 나타내는 신체 부위로 발달된 식스팩과 11자 복근은 몸짱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면서 꼭 한 번쯤은 만들어보고 싶어하며 그에 따라 복근의 운동법 또한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복근 운동에 관해 알려진 잘못된 상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올바른 복근 훈련 방법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기본적인 부분 두 가지를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육은 크게 훈련을 통한 미세 손상, 영양 공급, 적절한 휴식의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며 더욱 강화됩니다. 이는 모든 근육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생리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근을 다른 부위의 근육들과 달리 생각하여 운동의 빈도, 반복수를 높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근도 점진적 과부하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성장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의 운동들과 점점 강도를 높여 나가야 침체기를 뚫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Abs are made in kitchen이라는 표현인데요. 복근과 다이어트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체지방이 낮더라도 복부 근육의 발달도가 낮아 근육이 작다면 인상적인 복근은 볼 수 없습니다. 즉 예쁜 식스팩을 얻기 위해서는 복부 지방의 제거뿐만 아니라 복부 근육의 증대 두 가지를 함께 신경 써주어야 합니다. 스트롱맨이나 파워리프터들을 보면 엄청나게 강한 코어와 두꺼운 복근을 갖고 있어 일반인들이라면 식스팩이 보이지 않을 체지방인데도 어느 정도의 복근의 윤곽이 잘 드러납니다. 또한 그들이 체지방을 감소시켰을 경우 굉장히 인상 깊은 복근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복근 운동에 대해 잘못 알려진 상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부 운동을 하면 뱃살이, 팔 운동을 하면 팔뚝살이 잘 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잘못 알려진 오해입니다. 우리 몸이 살이 빠질 때는 마치 꽉 찬 풍선이 바람이 빠지며 줄어들듯 전체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특정 부위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신체 부위에 있는 지방을 선택적인 에너지원으로 동원해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가장 먼저 근육에 미리 축적해 두었던 글리코젠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운동을 지속함에 따라 근육 속 축적해 두었던 글리코젠은 모두 소모되고 혈액속 포도당과 몸에 축적되어 있는 중성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방의 연소량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운동의 강도가 강해짐에 따라 다른 영양소의 분해는 증가합니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운동 강도에서는 운동의 지속 시간이 살 빼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을 연소시켜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호흡을 통해 체내에 공급할 수 있는 산소량은 시간당 일정하여서 저강도 운동에서는 호흡량에 비례하여 지방이 분해되고 운동의 강도가 점점 강해질수록 체내 탄수화물을 사용하는 무산소 대사를 통해 추가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살을 빼서 복근을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 내의 글리코겐과 무산소 대사의 에너지를 소모한 이후 조깅이나 버피 테스트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것이 제일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 몸의 근육을 크게 보면 지구력이 부족하지만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속근섬유와 상대적으로 힘은 약하지만 지구력이 좋아 오랫동안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지근섬유로 구성됩니다. 지구력이 좋은 지근섬유와 힘이 센 속근섬유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근육 내에서도 골고루 섞여 있는데 그 비율은 사람마다 또 근육의 부위마다 다르지만 손과 발에 연결되어 계속 사용돼야 하는 전완근과 종아리 근육은 지근섬유의 비율이 우세하며 다른 근육들도 지근섬유 혹은 속근섬유 중 특정 근섬유의 비율이 더 높은 어느 정도의 경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복근은 지근과 속근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구성됩니다. 즉 탄탄하고 선명한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저강도 고반복 운동이 아닌 지구력 훈련과 근력 훈련을 골고루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 맨몸 운동인 크런치가 너무 쉬워져 30회 이상을 하여도 충분한 강도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무게를 추가해서 수행을 하거나 케이블에서 충분한 중량을 걸어두고 12에서 15회 반복수의 케이블 크런치를 한다면 더 높은 강도의 복근 운동을 통해 복근을 더욱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복근 운동은 매일 수행하는 게 좋다는 말도 있는데 이 또한 잘못된 얘기입니다. 복근도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훈련을 통해 손상을 주고 충분한 영양 보충과 휴식을 통해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복근은 다른 근육에 비해 통과하는 혈류량이 많아 근육의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지만 24시간 내에 손상된 근섬유를 모두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복근 운동 빈도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훈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고중량 스쿼트, 데드리프트 등의 복합관절 운동을 하면 복부 근육의 개입이 많이 되므로 복근 운동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지만 이 또한 100% 사실은 아닙니다.
복부 근육은 복합관절 운동 시 자세를 잡아주고 몸통을 고정시키는 보조적인 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즉, 플랭크 동작처럼 복근이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는 않는 등장성 수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육의 최대 성장을 위해서는 근육의 최대 이완과 수축을 통해 근섬유에 손상을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30명의 건장한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플랭크, 크런치를 포함한 여러 복근 운동을 시키고 각 근육의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등장성 수축으로 버티는 동작인 플랭크에 비해 직접 복근을 수축 이완하는 크런치나 행잉 레그 레이즈와 같은 운동에서 가장 큰 근육 활성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크런치와 레그 레이즈를 꾸준히 해주면 복근 훈련으로 충분할까요? 크런치와 레그 레이즈는 복근을 수축시켜 척추를 말아 올리는 동작인데요. 이는 4가지 종류의 복근 중 복직근의 움직임에만 해당됩니다. 즉, 복횡근과 내복사근, 외복사근의 효과적인 훈련은 더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관절을 굴곡시키거나 몸통을 회전시키는 로테이션 동작이나 이와 반대 동작인 안티 로테이션 동작을 통해 복직근을 제외한 복부 근육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척추를 말아 올리는 동작 외에도 복근의 다른 기능들을 수반하는 운동들 또한 함께 해주는 것이 종합적으로 복근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이지요. 쉽게 말해 복근을 골고루 발달시키기 위해선 다른 신체 부위처럼 복근도 여러가지 각도로 다양한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복근 운동 루틴을 구성할 때는 방금 언급한 움직임들을 기반으로 한 여러 종류의 복근 운동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한 복근 운동의 종류와 운동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